자, 오늘은 그 이형식 동사에 대한 이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영어는 지금까지 수업을 계속하면은 8월 2일 수업에는 1형식 자동사에 대해서 다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드렸죠. 자, 지금은 이제 8월 9일 수업인데 얘는 이제 2형식 불완전 자동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동사를 좀 나눠 놓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직독직해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야, 영어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나오면 뒷자리는 보어구나, 이 동사가 나오면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걸 덩어리로 나중에 가져가는 눈을 반드시 키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형식 동사는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면 뒷자리는 보어로 결정이 나요. 이때 이 보어는 두 가지 품사가 들어오는데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비동사가 명사를 받으면 우리가 다 중고등학교 때 해석을 했던 이다 해석이 돼요. 대표적으로 I am a student. 자, 비동사가 들어왔죠. 비동사가 들어왔으니까 이 뒷자리는 보어 자리 명사죠. 그래, 나는 학생이다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들어왔을 때는 형용사 하다라고 해석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she is beautiful 이렇게 넣으면 beautiful이라는 형용사죠. 아름다운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아름답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 뒷자리는 보어로 결정시킨다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비동사가 들어왔으니까 뒷자리는 보어로 결정시킬 거예요. 그럼 앞자리는 주어가 되죠. 얘 동사예요. 그럼 뒷자리는 보어가 됩니다. 근데 봤더니 명사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인류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붙이면 좋겠죠. 자, 여기서도 동사를 찾아보면 become이에요. 자, become도 이 형식 대표 동사입니다. 얘도 뜻이 되다의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뒷자리는 보어로 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주어가 돼요. 그럼 얘가 뭐냐? 얘는 지금 짝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 이런 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접목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부사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사구란 문장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문장을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건 부가 정보를 추가해 준다라는 느낌이 되는 게 이 부사구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사랑의 손길에서 여러분들은 시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사랑의 손길이죠. 접목이 뒤에서 이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feel도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뒷자리를 보어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feel good을 한꺼번에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 되면 기분이 좋다, 혹은 제가 지금 이걸 의역을 했는데 느껴라 좋은, 그러면 좋게 느끼다죠. 그래서 기분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you will look good 이러면 look이 또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기 때문에 이 뒷자리가 또 보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받아온 거죠. 또 형용사를 받아온 겁니다. 그럼 you will look good, 너는 좋아 보일 것이다. 얘가 주어가 될 거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럼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가볼게요. stay도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이것도 이 형식에서 쓰는 자동사인데 nothing stay,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뒷자리가 the same, 똑같은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다. for long, 이것도 접목 덩어리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시간의 부사구라고 해요. 그럼 오랫동안이라는 그냥 부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똑같은 상태로 오래 머물지 않아,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nothing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 자, come도 대표적인 이 형식 자동사로 쓸 수 있는데 이런 come이 뒷자리에서 이렇게 형용사를 받으면 얘도 형용사 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꿈은 will come true. true라는 건 사실은 이란 뜻이죠. 그러면 사실로 되다니까 이루어지다가 come true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조동사 will이니까 come까지가 묶이고 이쪽 자리가 보어 자리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보이죠? 그럼 앞자리에서 끊어주면 얘가 싹 다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명사다. 그럼 앞자리에 얘네들은 다 뭐가 되냐면
형용사의 전치 수식어 거품들이에요. 제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에 찍어 올려준 것 중에 6편에 보면은 6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영어는 전우치 수식의 언어고 한국어는 전치 수식의 언어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두 가지의 가장 강력한 전사들은 patience, 인내와 시간이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보호자리에 명사가 들어온 거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사운드도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이 뒷자리에 strange라는 보어를 받아온 건데 형용사죠. 이상하게 들린다. 그럼 모든 중요한 생각들 얘가 주어져.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럼 in science 과학에서 수식, 그 다음 모든 중요한 생각들 수식. 이렇게 영어는 전, 후 수식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명사라고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럼 efforts가 남았잖아요. 역시 부사 구예요.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is가 동사죠. spring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어로 잡히는 거예요. smell, 냄새가 나다. 얘도 이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sweet라는 달콤한이라는 게 보어로 들어온 거죠. 봄은 아름답고 그 다음 냄새가 난대요. 달콤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해석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 remain도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인데 얘도 되게 뭐뭐로 유지하다. 그래서 얘가 come 이렇게 되죠. 얘는 남아있다라는 뜻을 이제 받게 되는데 remain이 뒤에서 저렇게 형용사를 받게 되면 뭐 어떠하다, 어떤 형용사 한 채로 유지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come은 침착하니까 침착한 채로 유지해라. in case of는 전치사 구거든요. 비상시에 비상이 발생할 시 이러한 경우에 다 돼요. 어떤 경우냐면 emergency of의 짝이죠. 목적어예요. 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I don't feel comfortable. 아까 제가 이형식 동사 feel은 이형식 동사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comfortable이라는 뒤에서 보어를 받아온 겁니다. 그럼 I가 주어가 될 거예요. with가 전치사고 luxury가 호화로움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호화로움. 그리고 나는 stay 이형식 동사죠. 머물러요. 평범한 상태로 머물러요. 내가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데요. 호화로움 속에서는. 그럼 끊어주는 겁니다. 나는 느낄 수 없어요. 편안함을 호화로움으로. 그리고 그래서 나는 평범한 상태로 유지해요. 이렇게 가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 문장 가볼게요. 자, get도 마찬가지로 이형식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get이 뒤에서 형용사를 받으면 얘는 이 형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때 get의 뜻은 얘도 형용사 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형용사 되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get tired는 피곤하게 되다죠. 근데 get tired of를 묶어서 뭐뭐 하는 게 지루한, 실증이 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증이 나다. 그럼 나는 결코 실증이 나지 않는데요. 전치사 of가 있으니까 the blue sky라는 목적어를 받아온 거죠. 파란 하늘에 결코 실증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12번 문제에 보면은 또 essential이라는 얘는 본질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자, 이 문제가 선생님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형용사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더 플러스 추상명사라는 게 있어요. 더 플러스 추상명사는 무슨 처리를 할 수가 있냐면 더 플러스 추상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명사화 할 수 있어요. 추상명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뭐 평화, 뭐 본질적인, the important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요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 해석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화할 수 있구나. 그럼 명사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자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is invisible. invisible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이란 뜻이죠. 그럼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보이지 않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명사화 될 수 있다. 그 다음 13번 문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에서 for me, 나의 경우에는요, 전치사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얘도 부사 처리해버릴 수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삶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게 seemed도 이 형식 자동사예요. 그래서 different라는 보어를 받아오고 전치사를 묶으면서 different place라는 다시 목적어를 받아온 겁니다. 내게는 삶의 모든 게 다르게 보인대요. 다른 장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사실 이 13번 문제에서 좀 우리가 문장에 담긴 의미를 좀 파악하면 다른 공간에 의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에 담긴 의미도 생각을 해보면서 독해를 하면 나중에 이게 리딩 실력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리딩이라는 건 문장과 문장이 움직이는 음집성, 행간에 걸친 의미들이 쌓이면서 전체적인 필자의 말을 이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로 조합하면 절대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딩이라는 거는 문장,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끌어내리면서 필자가 하고자 한 말을 계속 축적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축적 속에서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리딩이에요. 그렇게 영어 독해를 해나가시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턴이라는 동사도 이 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얘도 보어를 받아온 건데, 자, 턴이라는 건 뒤에서 형용사가 됐을 때 얘도 어떻게 해석을 하면 형용사 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leaves, 나뭇잎들이요, turn yellow, 노랗게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로 됩니다. 빨갛게 됩니다. 언제요? 가을에는. 부사구죠. good medicine, taste라는 것도 이 형식 자동사예요. 그래서 bitter, 쓰다, 보호 받은 거예요. 좋은 약은요, 더 쓴 법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볼 건데, 자, 자동사라는 건 뭐냐면 1형식과 2형식에서 쓰는 동사를 의미합니다. 즉, 자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영문의 시작은 1형식은 SV죠. 2형식은 SVC입니다. 그래서 SVC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동사가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동사라는 건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주어가 그 동사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동사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뒤에서 목적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와 동사로 문장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게 자동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가 행위를 중심으로 하니까 주어가 이 행위를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1형식 문장에 SV가 왔을 때 얘네 둘이 문장이 완성이 되니까 더 부가적인 정보를 주고 싶죠. 그러니까 아까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게 뭐라 그랬냐면 부사와 부사구 혹은 부사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건 정보가 더 붙는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을 할 때는 이렇게 자동사를 쓴다라는 건 정보가 부실하니까 뒤에다 부사랑 부사구, 부사 덩어리들을 넣어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fly가 있죠. 날다. 주어가 날면 돼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이죠. 그 또 뭐가 있냐? 주어가 달려요. 역시 행위 중심 동사죠. 그리고 또 주어가 성장해요. 역시 행위 중심 동사죠. 또 주어가 잠을 자요. 다 이런 애들이 뒤에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자동사라고 한다. 그럼 타동사라는 건 뭐냐면 뒤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얘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상 중심 동사라 그럽니다. 대상 중심 동사인데 대표적으로 make가 있죠. 만들어요. 그럼 뒤에서 어떤 대상을 만들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make a pencil 해볼까요? 연필을 만든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짝으로 붙는 겁니다. 그럼 타동사는 3형식, 4형식, 5형식에서 쓰죠. 4형식에서는 IO, DO가 들어오니까 목적어가 2개 필요한 거고요. 5형식은 목적어가 하나, 그 다음 OC. 이 OC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 보여드리면 I make you a doctor.
자, 이게 대표적으로 5형식 문장인데 make라는 동사를 썼죠. you라는 목적어를 썼어요. doctor라는 OC를 썼죠. 나는 만들었어요. 끊어주죠. 너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의사로 만들었어요. 하니까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의사야. 의사가 누구야? 너야. 그러니까 이게 O와 OC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라는 건 뒤에서 목적어가 필요한 대상 중심 동사구나. 자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 없는 행위 중심 동사구나.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